예습 한번 하고 가시죠. 눈 건강 어디까지 관리하세요? 눈은 앞에서 뒤까지 복잡한 구조. 복잡한 구조의 눈에는 다양한 영양이 필요하니까 다양한 성분을 정교하게 설계한 비전헬스. 눈도화 관리에 좋은 마리골드 꽃의 전용 품종에서 각각 추출한 순도 높은 루테인과 지아잔틴, 어둠 속 시각 적응을 돕는 베타카로틴, 거기에다 항산화를 위한 라이코펜까지. 비전헬스만의 스펙트럼 포뮬러로 눈의 앞에서 뒤까지 입체적인 눈 건강 관리. 비전헬스.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 그리고 눈은 마음의 거울이죠. 네. 저희가 이 눈이 사실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요즘 눈들 다 안녕하신가요? 네. 아니 저도 이게 설계 매니저 일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를 계속 이제 보는 일이에요. 이거 한 4년 하고 나니까 눈이 이제 확 가는 거죠. 그렇게 식품을 챙겨 먹고 했는데도. 그래서 1월 말에 그 비전 아이디하고 카로틴 플러스를 메가로 먹으려고 구입을 했더니 이게 나오지 뭐예요. 네. 그래서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보면 우리 눈은 외부 자극의 80% 정보를 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나 어떤 정보나 이런 거를 봐서 얘를 전기적 신호로 해서 뇌로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눈이거든요. 그리고 또 신체에서 단연적당 산소 요구량이 가장 높다고 하죠. 산소 요구량이 높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대사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에너지도 되게 많이 쓰이고 몸에서 상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눈입니다. 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하루에 깜빡이는 게 2만 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사진 찍어보면 눈 감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깜빡이는 중간에 찍히니까 그런 거죠, 그죠? 네, 눈을 2만 번씩 깜빡이고, 그리고 눈 관련 근육의 움직임이 10만 번에 달한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러한 중요한 눈이요, 보통 이제 카메라에 많이 비유를 하죠. 네, 카메라. 그러면 일단 그 외부로부터 이제 빛이 들어오면 우리 여기 보게 되는 렌즈, 카메라 렌즈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눈의 어딜까요? 수정체, 그죠? 그리고 이 수정체를 당겼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두께를 조절하는 조리개, 그러니까 그 카메라에서 조리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우리 눈에서는 모양체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형체들이 이렇게 눈 뒤쪽에 망막 쪽에 이렇게 맺히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카메라의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 비유해서 지금 우리 눈 구조를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황반 같은 경우에는 망막의 중심 부분이 이제 황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황반 변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황반은 우리 몸에 시신경 세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제곱센티미터당 1000만 개의 시신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세포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고, 이 황반이 불편하면, 변해지게 되면 우리가 보고 시력을 인지하고 이걸 뇌로 전달하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던 모습이죠. 네. 내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되게 놀라는 게 60대 분, 70대 분들도 이게 스마트폰 되게 오래 보시던데요. 네. 그리고 인스타나 이런 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2-3시간 그냥 가죠. 네. 그리고 또 넷플릭스 같은 것도 작은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노화가 제일 빨리 되는 기관이 눈입니다. 우리 몸에서. 근데 성인의 97%가 스마트폰을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씩 본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5시간 더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리고 거의 누우실 때 핸드폰을 사실 보지 말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불 다 끄고 저기서 그래 그렇습니다. 네, 불 다 끄고 항상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주무시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데서요, 이 핸드폰을 보게 되면 어두우니까 망막이 확 열리죠, 뭐 눈이. 그러면 그 열린 망막으로 있잖아요, 빛이, 이 블루라이트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열려 있으니까. 근데 그 많이 들어오는 그 블루라이트들이 우리 황반 뒤쪽 편에 망막 깊숙이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눈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어두운 데서 보지 말라는 얘기가 이유가 있긴 있죠, 그죠? 근데 이 블루라이트가 사실은 TV에도 있고 또 우리 이런 조명에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문제 보통 이제 TV나 조명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막 5시간씩 이렇게 계속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제일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문제라 해서 똥폰 쓰실 분 있습니까 지금? 네? 애들 소위 말하는 똥폰이죠. 네, 인터넷 안 되는 거 그거 주면 누가 사용하겠냐고요. 심각한데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쓰기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은. 이 황반 변성의 우려가 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청색광이 블루라이트죠. 장시간 노출돼 황반 변성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3대 시력을 상실할 수 있는 3대 질병이 황반 변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녹내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뇨 망막 변성 이렇게 지금 3대 잃는 질병 중에 하나가 황반 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통 TV도 많이 보고 하지만 스마트폰의 문제는 작은 화면에 있습니다. 이 작은 화면을 장시간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모양체가 이 렌즈를 수축된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양체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근육이 움직여야 되죠. 근데 수축된 상태에서 너무 장시간 있다 보니까 얘들이 이렇게 탄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안도 오기 시작하고 눈에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거리 시작업이라 하는데 이런 뭐 업무를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보통 집에서 TV나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또 게임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 눈 깜빡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업무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담보를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 찍으면 안 되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계속 찍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눈을 안 깜빡거리죠. 요즘 그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안구는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이 수분을 이렇게 묻혀줘야 되는데 눈에다가 물을 묻혀줘야 되는데 깜빡이라니까 눈에 안구 건조가 계속 오는 거죠. 그리고 눈 아래 위쪽에 말곰샘이라고 해서 눈이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유분을 코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 깜빡거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노화, 그다음에 블루라이트, 뭐 유해산소, 스트레스, 술, 그리고 이제 뭐 혈압 쪽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눈 건강이 많이 위협받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어린애들도 요즘 너무 심각해요, 진짜. 네. 안경 쓰는 애들 너무 많죠. 네. 그래서 혹시 그 드루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이 드루젠은 뭐냐면 아까 그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부터 받아들인 그 정보를 망막에 맺힌 광반 쪽에서 뇌 쪽으로 시신경으로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전기적 신호로. 근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망막 색소 상피에 쌓여서 약간 뭐렇게 해야 될까요? 뭐 눈곱처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딱지처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찌꺼기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둥근 황백색 침착물을 지칭하는 게 드루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안자 검사라고 아시죠? 안과 가면 이렇게 턱 얹어가지고 눈 이렇게 들어가는 그거 안자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이 드루젠이 보인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자 검사를 40대 넘어가면 1년에 한 번쯤은 꾸준하게 계속 해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안자 검사를 해보면 오른쪽에 보이시면 위에 책처럼 이렇게 쭉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광수용체 세포입니다. 이게 광수용체 세포고 그 아래가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해서 양분과 또 뭐죠? 갑자기 산소, 그렇죠? 산소를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그 광세포랑 혈관 사이에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저게 지금 드루젠이거든요. 노폐물이 저렇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적이 되면 이 혈관에서 공급받아야 될 양분과 산소가 세포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신경세포로 못 올라가면 걔들이 어떻게 해요? 시들 부분적으로 이렇게 손상되겠죠. 그러면 그게 지도형처럼 이렇게 위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광세포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기전으로 생기는 황반변성을 건성 황반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비교적 이제 서서히 진행되는 황반변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렇게 계속 공급받지 못하는 세포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또 그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혈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있던 길 말고 다른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들이 생겨서 외부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얘들이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약간 삐딱지처럼 저렇게 생기죠. 저게 습성 황반 변성입니다. 그래서 이 습성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이 그냥 조금씩 찌꺼기가 앉아서 생기는 건성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 습성 황반 변성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실명의 우려가 되게 높겠죠. 그래서 눈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을 빨리 가셔야 돼요. 이 황반 변성 화면이 혹시 저게 내다 이러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네. 제일 좌측에 첫 번째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눈을 이제 상태를 보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된 격자 무늬를 요것처럼 이렇게 해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변형이 돼서 보이는지를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건성 황반 변성이죠. 드루젠이 조금 쌓여가지고 약간의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습성 황반 변성이에요. 발음이 어렵네요. 네, 습성이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제 그 혈액이 이렇게 막혀 까맣게 점이 생겨버리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병원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서 황반 변성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우리가 이제 황반 변성은 사실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황반 색소의 밀도가 자연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지금 최고조라고 보시면 그때부터 40대까지는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40대에서 5, 60대까지는 약간 서서히 떨어지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황반 색소는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노안이 오고 당연히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걸 조금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나이 들면. 근데 이것도 충분히 관리를 하면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아예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연령별 황반 변성 분포를 보시면 40대부터 나와 있다 해서 황반 변성이 40대부터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20대부터 황반 변성 색소의 밀도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래서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60대, 50, 70대 급격하게 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계 매니저를 하다 보니까 그 알리림의 고지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림 보험 들어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거기 보면 요즘에 황반 변성, 망막 박리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연도별로 황반 변성 발생 추이를 보시면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는 이렇게 그냥 보통 이렇게 늘어났죠. 근데 갑자기 20년, 21년이 지나면서 거의 2.2배 증가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코로나. 네? 코로나. 그죠?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집에서 넷플릭스 그때부터 뭐 난리 났죠? 예, 그 TV 보고 그리고 영화관 못 가니까 집에서 또 영화 다 보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계속 보고 또 이렇게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휴대폰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황반 변성 발생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현재도 그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아레즈라 그래서 미국 국립안과연구소에서 1992년부터 2001년도에 걸쳐서 약 4,757명, 거의 5,000명이죠. 임상 실험이 이 정도 규모면 엄청 큰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산화제가 노화 관련 안구 질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성분은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E, 그다음에 구리, 아연, 베타카로틴 이렇게 이제 5가지 성분을 주고 이거 노화 관련 안구 질환이 이제 결국은 노인성 황반 변성이죠. 그 황반 변성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를 이제 연구했습니다. 실제로 중증도에서 고위험군 황반 변성 진행 위험이 약 25% 감소했고요. 그리고 심각한 시력 상실 기능이 약 19% 감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타카로틴 성분이요.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확률이 있어서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됐었답니다. 그리고 또 고용량의 아연 때문에 위장장애를 일으키신 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RS2 네, 두 번째 이제 연구가 다시 이제 이루어졌는데 베타카로틴 대신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처방하고요. 그리고 아연 함량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진행 위험이 10에서 25%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RS 1, 2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가 이제 됐고 그리고 또 지중해 식단요. 우리 그 눈 건강에 오메가3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루테인, 지아잔틴, 뭐 베타카로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메가3를 많이 드셔가지고 또 혈행이 좋아지면 눈 건강에 굉장히 많이 좋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과일, 야채, 분곡물, 특히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이 이제 방광변성 발생 위험률을 굉장히 많이 낮춘다고 이렇게 연구가 된 겁니다. 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황반 변성이 있으면 알츠하이머나 치매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눈의 망막 바이오마커 저희 홍채 보시고 건강 상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실제로 눈을 보고서 안저 검사를 하고서 이 알츠하이머나 치매의 위험도를 예측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럼 알츠하이머 치매를 그러면 고치면 황반변성이 낫나요? 이건 아니고 그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황반변성, 치매, 알츠하이머 전부 다 혈행 개선 관계 있고 스트레스 굉장히 큰 관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반변성이 있으면 치매나 이런 거 보험 같은 거 좀 들어보시고 네. 네. 그래서 눈 건강에 관련된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이코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토마토 맞아요. 토마토에 많이 들어가 있는 항산화 물질이고 남성 전립선이 굉장히 좋다고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라이코펜이 우리 모양 최근에 이 근육 신축성을 굉장히 좋게 해준다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EPA, DHA 뭐죠? 오메가3죠. 네. 이게 각막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곰샘 여기 눈꺼풀 속눈썹 아래 눈썹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꼭대기 부분에 그분이 이제 기름막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건조해지지 않게끔 계속 이렇게 깜빡이는 하라는데 그런 적 없으세요? 마스카라 했는데 자꾸 묻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돼서 근데 유튜브 한번 찾아봤더니 거길 면봉으로 닦으래요. 여기에서 기름이 많이 나온다고. 네, 아래 위에 이렇게 면봉으로 닦으면 마스카라가 좀 덜 번진다고. 네, 그런 무슨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망막에는 베타카로틴 그리고 빌베리 추출물은 모양체근과 망막에 그리고 루테인 제아잔틴은 저희 황반에 이렇게 관련되는 도움 영양소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요. 황반 주변부는 루테인, 중심부는 지아잔틴 이렇게 지금 물질들이 얘들이 이제 밀도가 자꾸 낮아지니까 문제니까 얘들을 먹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라이코펜 아까 모양체 말씀드렸고 베타카로틴은 망막 그리고 황반은 루테인, 지아잔틴 이렇게 해서 앞에서 뒤까지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눈 관련 제품이 없는 건 아니죠. 네, 비전 아이디도 있고 카로틴 플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BDHA 블렌드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조금 처방을 해달라 하면 뭐 각막이 안 좋으세요, 아니면 황반이 안 좋으세요, 뭐 이렇게 약간 하고 아니면은 세 개를 다 처방해야 되죠. 네, 그랬는데 지금 이게 한 방에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네,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이제 루테인 지아잔틴에 부원료로 빌베리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는 너무 정말 요즘 눈 건강 안 좋은데 너무 제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본사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합 추출물과 추출 복합물의 차이를 아냐고. 복합 추출물은 한 물질에서 두 가지를 다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마리골드 코트에서 루테인도 뽑아내고 지아잔틴도 추출해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복합 추출물 한 군데서 두 개를 다 끄집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추출 복합물이 있습니다.
요 위쪽에 있는 루테인 전용 마리골드 꽃에서는 루테인을 10g 추출해내고, 또 아래쪽에 제아잔틴 전용 메리골드 꽃에서는 제아잔틴을 2mg 이렇게 해서 12mg 루테인 제아잔틴을 이렇게 추출해냅니다. 근데 그러면 차이가 뭐냐? 어차피 똑같은 마리골드 꽃 아니냐? 근데 이게 실제로 한 물질에서 두 가지 물질을 다 뽑아내게 되면 순도가 많이 떨어진답니다. 순도가 많이 떨어지고 정량만큼 못 뽑아낸다고 얘기를 해요. 대신에 각각 재배해서 순수 각각 그 물질을 추출해내면 순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우리 마리골드 꽃에 나오는 루테인 제아잔틴과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순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도 굉장히 높고 정량이 충분히 들어가는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미국 FDA 글라스에서 원료의 안전성을 검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식약청 개별 인증 원료로 기능성도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SCI급 논문 131건의 논문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레즈의 그 연구 가장 큰 규모의 4,000명 이상의 대규모 임상 연구도 지금 진행을 했는 상태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얇은 파란 선이 이제 대조군이에요. 그러니까 안 드신 분이죠. 안 드신 분이고, 드신 분은 황반색소 밀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루테인과 지아잔틴 농도도 굉장히 증가한 걸 그래프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너무 대박인 거는요, 이거를 하루에 한 번 한 알로 된다는 게 너무 대박이지 않으세요? 지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거의 뭐 하루에 한 30개씩 드시잖아요. 제품을. 근데 이것마저 뭐 2개, 3개 이랬으면 또 개수가 많았을 텐데, 하루 한 알로 한 번만 드시면 된다는 게 너무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제품들을, 이 많은 성분들을 그만큼 수경해서 넣었으면 비싸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래요. 더 싸대요. 비전 아이디보다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10%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422원으로 내 눈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가지 지금 나왔고요. 오늘 나왔죠? 전부 다 프로모션 구매하셨을 것 같은데, 한 달 사이즈 작은 거는 이제 금액이 49,000원이고, 일단 패밀리 사이즈 91분, 이거는 128,000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왔고, 프로모션은 90캡슐 패밀리 사이즈를 하나 구매를 하시고 업차지를 24,000원 하시면 30캡슐짜리 한 달짜리가 지금 나가죠. 한 절반 가격에 지금 작은 가격 더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프로모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골든 비타민 C인데 저희 비타민 C 기존에 아세로라 제품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정량이 얼마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60mg이다. 우리 아세로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00mg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이황재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의대에서 진짜 비타민 C만 연구를 거의 한 40년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잠시만요.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 귀한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황재 교수님은 실제로 비타민 C의 정량은 정해진 게 한 100년 전에 어떤 의사 몇 명이 모여 앉아서 뭐 비타민 D, E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정량을 이제 정하는데, 비타민 C는 근거 없이 어떤 근거로 예전에 선원들이 배를 탔을 때 오렌지 하나, 레몬 하나 먹으니까 안 죽더라. 원래 비타민은 부족해서 죽지는 않죠. 근데 유일하게 죽을 수도 있는 게 비타민 C입니다. 괴혈병이라고 있죠. 근데 그 선원들이 한 개 한 개를 먹어보니까 안 죽더라. 그리고 소변이 노랗게 나오기 시작하는 그람수를 보니까 60mg이다 해서 그 용량을 정했다 합니다. 아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소변이 노랗게 나오는 거는 비타민 C가 남아들어서 노랗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활성산소가 그 황성산소로부터 방광을 지키기 위해서 비타민 C가 싸고 나오기 때문에 노란 거지, 절대 남아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C가 남아돌면 어떤 증상이? 설사, 삼투압에 의해서 설사가 나오지, 설사가 안 나온다 하면 그거는 몸에서 다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6,000에서 8,000mg을 하루에 먹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비타민 C가 너무 많이 중요한데, 활성산소가 지금 우리 몸에서, 잠시만요. 이거
항산화 물질 많이 있죠. 저희도 지금 뭐 WX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있죠. 그러면 이 활성산소들은 전자가 이제 짝이 안 맞다 보니까 정상 세포의 전자를 뺏어오려 합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건강한 세포를 막 괴롭히려 하니까 항산화 물질이 나 내가 줄게 그거 다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켜주는데 실제로 비타민 E나 그다음에 A, 그다음에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 있죠. 그 물질들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나면 그 자체가 산화 촉진제가 돼서 몸에 독성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 섭취하면 약간 문제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비타민 C는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그게 산화를 마치고 나도 산화 촉진제 독성이 없는 인체에 무해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드셔도 괜찮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항산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혈액 흡수도 돕고 결합 조직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거 아시죠? 혈압은 아무리 높아도 혈관 안 터집니다. 아시죠? 혈압이 높다 해서 그냥 기본 혈관은 터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혈관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혈관에 탄성을 주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콜라겐도 형성합니다. 우리 이제 단백질이랑 비타민 C 같이 먹어주시면 콜라겐 형성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섭취량을 많이 늘리면 사실 효과가 그만큼 계속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농도가 40, 50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기대 효과는 이런데 혈중 비타민C 농도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흡수에 어느 정도 제한이 한정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를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즉시 용출하고요. 그리고 지속 용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용출은 속방정이랍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바로 그냥 다 녹아서 몸으로 흡수되는 거. 그리고 서방정은 많이 들어보셨죠? 약국에서 뭐 타이레놀 서방정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서방정은 천천히 조금씩 계속 장시간으로 해서 나오는 게 서방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즉 속방정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팍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근데 그 시간이 용출되는 시간이 거의 한 45분만 용출됐다가 팍 떨어지고 조금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비타민 C가 한 6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만족할 만한 용량이 되는 거는 사실은 1시간, 2시간 정도. 그리고 그 밑에는 약간의 양이 남아서 몸에 약간의 잔량이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번 먹으니까 2번, 한 번 올라가고 또 2번 올라가고 이런 식이죠. 근데 그 아래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속방정은 천천히 나와서 쭉 계속 거의 하루 24시간 정도까지 계속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서방정이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건강기능식품한테는 규제가 있는 거죠.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이제 허락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이제 한국암웨이가 안 할 회사가 아니죠. 개발을 한 거죠. 이게 폴리머 매트릭스라고 해서 고분자 복합 재료로 이렇게 그물처럼 알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몸에 들어가서 정제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체액을 만나서 얘들이 젤화되는 겁니다. 젤화가 되면서 녹아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젤들이 젤씩 이제 두꺼워지면서 속은 점점 네, 이게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팽년하면서 약물이 이제 서서히 방출됩니다. 그래서 속방정은 용출이 45분에 100%. 기존에 우리 아세로라신은 45분 만에 100%가 다 녹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빠른 지속 시간이 짧은 지속 시간이고요. 효과는 엄청 좋죠. 그래서 하루에 2-3번 정도 이제 드셔야 되는 거고 지속성 그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8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혈중 농도를 꾸준히 이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단점이죠. 초기 효과가 느리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올데이즈 이거 나오면서 기존의 아세로라신은 그대로 계속 판매를 하거든요. 예. 올데이즈를 기본으로 까시고요. 그냥 24시간 이렇게 먹는 거는 쭉 기존으로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수시로 기존의 아세로라신을 계속 드셔주는 거죠. 아니면 몸살기가 있다거나 감기기가 있다거나 하면 아세로라신을 드셔주죠. 예, 빨리 효과를 볼 때는 그걸 드시고 평소에는 이 지속성 비타민 C를 이제 드셔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녹아 오래가는 지속성 기술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의 아세도라 체리는 물론 자몽, 레몬 등 시트러스 복합물까지 들어갑니다. 우리는 뭐 항상 농장에 많죠. 주원료들이 많으니까 들어가고, 그리고 강력해진 주원료로 고함량입니다. 한 알이 515mg. 네,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나오고 4월 1일날 지금 출시 예정이고요. 작은 거는 2개월분입니다. 60점. 두 달치가 지금 45,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너무 싸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패밀리 사이즈는 4개월분입니다. 네, 79,000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프로모션은 그쵸, 둘 다 판매합니다.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프로모션은 그 패밀리 사이즈 2개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 미니가 4개가 이제 무료로 나가는 이렇게 26,000원 상당의,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C는 뭐 저희 뭐 아무리 많아도 있는 게 한정이잖아요. 그래서 프로모션 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조금 5분 더 써서 죄송하고요. 다음은 저희 저는 이 사장님 뵐 때마다 그 있잖아요. 사진 찍으실 때 그 포즈하고요. 그 표정이 좀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항상요.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러운 포즈와 표정이 나올까? 아마 카메라 마사지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많이들 찍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좋아하는 우리 사장님이 사업가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